중간부터 좀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. 열심히 기업에 대해서, 기업 제품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우선 제가 지원한 직무는 AMD라는 직무고 MD가 상품 기획이나 관리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정말 상품을 뭐 기획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뭐 장점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. 뭐 솔직히 취준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든 그냥 부처만 주면 어떤 일이든 일단 해봐야 내가 잘하는지 아닌지 알잖아요. 전 신입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신입이고 1년을 채운 경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막 휘황찬란하게 저 이 직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지 않나요?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 하고 그걸 정말 꿈꿨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까지 지원하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. 맞나? 근데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인사드리고 1분 자기소개 1분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소개였고 좀 어차피 그 자소서 내용을 다 읽으신 상태로 질문까지 준비를 해오신 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지원 동기 물어보셔서 지원 동기 준비한 대로 말씀드렸어요.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뭐 과거에 경험했던 거나 대학 전공이나 이런 경험들 그리고 뭐 제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랑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경험에서랑 지금 제가 지원한 직무랑의 연관성 이런 거를 물어보셨고 제가 조금 너무 장황하게 말하면 루즈해질 것 같아서 좀 간결하게 말하긴 했어요. 그래서 간결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슬슬 오히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나 이렇게 준비했다 하고 들어갔는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점점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솔직히 질문에 맞는 대답을 슬슬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제가 너무 좀 지금까지 좀 흑역사? 좀 후회되는 부분은 이제 저한테 AMD나 MD에 대한 직무 이해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추후에 이 분야를 배우고 그리고 5년이나 한 10년 후 이런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. 5년, 10년 후 솔직히 말하자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뭐 이런 직무랑 뭐 이런 강점을 조합을 해서 일단 배우고 MD로서 나아가고 한 분야를 좀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이다 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그 작은 텀 사이에 느껴지는 게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목표는 뭔데?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. 뭐 추후에 이런 상품 기획이나 뭐 관리에서 넘어서서 상품을 직접 브랜드를 런칭하는 그런 미래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롤모델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라고 하셨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냥 롤모델에 꽂혀가지고 롤모델? 누구를 말해야 내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? 솔직히 저 롤모델 없어요. 그래서 롤모델 누구 말하지 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게 석가모니밖에 없는 거예요. 생각나는 게 석가모니밖에 없는 거예요. 저는 솔직히 뭐 인간을 롤모델로 두지 않는 편이거든요. 롤모델을 이렇게 따라가고 뭔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업무랑 솔직히 관련이 있나? 너무 제가 좀 현실적으로 바로 투입이 돼야 하는 입장이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 석가모니라고 했어요.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석가모니가 뭐 평정심과 뭐 이런 게 업무에도 중요하고 뭐 인생에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브랜드를 런칭한다거나 이런 목표를 뭐 이룰 계획이 있다면 뭐 브랜드를 런칭한 어떤 대표라던가 뭐 런칭했던 그런 뭐 그런 사업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롤모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했어요. 솔직히 그런 부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그냥 이렇게 좋게 잘 포장을 해서 말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재앙이었던 것 같아. 뭔가 제가 진짜 딱 그냥 준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달달 외워서 가기보다는 제가 진짜 실제로 생각하는 거랑 좀 회사의 그런 내용이랑 잘 이렇게 묶어서 머릿속에 키워드를 기억해서 말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답을 잘 했어요. 그리고 상품 분석이나 자사 홈페이지 확인했냐 이런 질문들도 하셔가지고 당연히 확인했고 그리고 단점보다는 좀 장점 위주로 말을 했습니다. 뭐 다양한 뭐 카테고리를 뭐 이모지로 그리고 뭐 같은 분야의 브랜드 평판 1위인 기업의 홈페이지와 뭐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좀 달랐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것도 말했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뭐 여러 개였기 때문에 그 또 다른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뭐 팝업창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팝업창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 호감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제품 라인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냥 알아서 말을 했어요. 그리고 뭐 그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고 해서 어떤 뭐 알아보는 다른 노력 뭐 했는지 이런 걸 여쭤보셔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봤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하고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뭐 그런 걸 했는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어. 괜찮은 부분은 진짜 괜찮고 아닌 부분 너무 솔직히 준비를 안 한 부분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너무 좀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냐라고 하셔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입되게 되는지 그런 단계가 있는지 인수인계 뭐 이런 거 여쭤보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실무진의 입장에서 어떤 인재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뭐 이런 걸 여쭤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적이 흘렀어요. 서로 뭔가 뭐 질문하실 걸 뭐 있으세요? 막 약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해온 질문이 이제 여러 개 있었고 이분이
그 질문을 와다다 하고 뭐 그때그때 꼬리 질문하시고 또 이제 이분한테 넘어가서 이분은 제가 앞서서 질문한 거에 대한 추가 질문도 있으시잖아요. 준비한 것과 추가 질문과 꼬리 질문이 이제 쭈르륵 있었고 그 양쪽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더 있으세요? 전 없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이제 한마디도 여쭤보실 줄 알았어요. 생각보다 좀 형식적인 질문들이 많았고 형식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냐라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 뭐 마지막으로 할 질문이 있냐는 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준비한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건 못했어요.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제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이 따로 계셨어요. 약간 이모님 같으신 직원분이 계셨는데 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이제 인사하고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막 이런 얘기하고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뵈어요 이러고 나왔어요. 근데 사실 이때 또 생각했다? 과연 저 이모 직원분의 그런 평가는 영향이 없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뭔가 그래도 저는 회사 그 근처에 들어갔을 때부터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안내해 주시는 분의 안내를 받고 나오고 그 순간까지 다 면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더 좀 그런 좀 친근한 모먼트를 더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. 좀 제가 나오고 느낀 게 일단 망했다. 내가 너무 부족했다.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다. 이런 좀 자존감이 이제 훅훅 떨어지는 생각들이 좀 1차적으로 들었고 압박 면접, 꼬리 질문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좀 과연 좋은 채용을 위한 방안일까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뭔가 제가 그래도 이전에 좀 다른 직무이긴 했지만 이전 직장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했을 때 면접 분위기가 그렇게 삭막하거나 꼬리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일단 믿고 투입이 됐을 때 그 직무가 너무 잘 맞으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경험했거든요. 근데 뭔가 면접에서부터 공격을 뭔가 계속 받는 느낌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나온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내가 너무 구질구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뭔가 파쇄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진짜 이게 참 애매해. 업무를 사실 시켜봐야 정말 그걸 알 수 있는 걸 다 알지만 면접에서 충분히 거르고 해야 하고 뭔가 또 기업의 인재상과 뭐 그 분야별도 맞춤형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춰보는 과정인 건 알지만 제가 너무 좀 비교적 쉬운 면접을 봐왔다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붙을 것 같은데 갈지 말지 고민된다 했던 전에 엊그제 면접 본 곳에서 오늘 면접을 보기 전에 문자로 합격 통보를 주셨어요. 근데 오늘 내가 준비를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과거에 넣었던 지원서를 다시 꺼내서 면접 기회를 주신 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4월에 취준을 다시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넣었던 기업이에요. 근데 서류 불합을 하게 되어서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.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다시 이직 준비를 하는 중에 연락이 온 겁니다. 근데 예전에 지원해줬던 지원서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 내부적으로만 자리가 난 곳이라고 하셨어요. 경쟁이나 뭔가 그런 것들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필요해서겠지? 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면 조금 더 정말 제가 면접을 망치지 않는 이상 합격 확률이 높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했고 좀 자신감 있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급을 나누는 게 당연하면서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이번에 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붙어도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회사? 다른 기업이랑 같이 동시에 합격이 되면 간을 볼 것 같은 회사였어요. 그만큼 제 기준보다는 살짝 낫다는 거겠죠? 근데 이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 회사를 생각하니까 내 수준이 거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저의 그런 제가 생각한 제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고 그게 자존감이랑 이제 연결이 돼서 오히려 쭉 안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빨리 이제 이거는 이 기업과 뭐 나의 부족함과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고 더 맞는 데가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바로 막 됐어 나도 안 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. 다들 뭐 기업은 구인난이라고 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난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개인이 손댈 수 없는 너무 큰 영역의 딜레마가 존재한다. 제가 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입사 일정을 좀 미루고 이 결과를 기다려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밤을 새서 이거 기업 분석이랑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지금 밥도 안 먹고 다녀온 상태여서 그냥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마라탕 완전 얼얼하게 먹으려고요. 마라탕 먹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이제 그간 제가 여기 면접 준비하면서 새로 올라온 공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공고들 지원서를 넣으려고요.